26일 집회 끝나고 오셨습니다. 언제요? 2월 26일. 그럼 이제 대전에서 중랑구 대전 임원분들하고 얼마 안 됐죠? 한 달 됐나? 네. 한 달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단합이 그래 힘든가요? 응?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데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걱정이 이래가지고 전체 다 모여가지고 화합 안 해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그동안에 5년간 당을 만들어 오고 아무튼 당을 적어주십시오 집회하고 이렇게 5년간 우리가 싸우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하고 싸웠잖아요.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제 제가 충남에서도 얘기했는데 충남은 1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잖아요. 13개의 사무실을 다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거기에 뭐 사무실을 활용하고 안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놓잖아요. 오래 가도 뭐 일주일 정도 못 가죠. 한 이틀 정도 떼어버리잖아요. 특히 좌파들 단체는 예를 들어 여기도 중앙당에 부서시라고 중앙당 조직을 다 좀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무실도 아무튼 지금 선거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한 지가 40일 됐잖아요. 이미 이제 시도당 사무실은 이미 현수막이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기에 현수막이 저래 있는데 중앙당에 우리 회의 가시면은 금위원장 회의 가시면 중앙당에 이제 백보드가 붙듯이 각 시도당에도 백보드가 붙고 그 다음에 오늘 D-80 4일째잖아요. 막 그런 것도 붙고 특히 이 자리는 워낙 사무실이 좋은 위치라서 현수막을 빨리 외부 현수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별로 많이 없어요. 대통령 예비 후보로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공화당은 예비 후보로서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충북 도당의 얘기가 아니고 중앙당 보고 지금 질책하는 거 중앙당 보고 중앙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투쟁해 온 것은 전체 당원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별적으로 여기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감정 저는 그러면 다 탈당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감정으로 싸울 것 같으면 다 탈당하지 말고 싸우고 이 힘든 투쟁을 하는 데 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도 지금 정부에 방송 다 들을 거예요. 정부에 있는 당원들 좀 반성해야 돼요.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투쟁하다가 코로나 역병에 걸린 분도 있고요. 아직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목숨이 격하게 있는데도 우리 공화당 걱정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우리 태극기 보안관의 지창식 부단장님도 죽다가서 지금 25kg 빠졌어요. 그럼 2달 동안 그냥 다 죽었다 간 거예요. 근데 겨우 이제 살아가지고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우리한테 대표님 힘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5년간의 투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사적 싸울 것 같으면 제가 그랬어요. 단톡방에 싸우고 그러면 다 나가시라고. 왜 5년간의 몇 사람이 돌아가신 저 투쟁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말이죠. 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서 저만큼 은혜를 받아보셨어요? 저는 검찰에 기소가 5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좌파들하고 싸우다 보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목숨 버치고 지금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작은 애국심, 작은 예당심 다 내려놔라. 저 투쟁의 길에 개인적인 문제는 추후에 대통령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든 말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는 싸울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싸워가지고 누가 붙어 있겠냐고. 지금요, 당대표로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40일째예요. 이게 지금 전국에 다 해외까지 생방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들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부탁해서 금연상 위원장님한테 부탁했다니까. 아무튼 화합해야 된다. 지금까지 5년간 여러분 투쟁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 80여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투쟁에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 어느 지역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박혜영 부국장한테 대전, 충남, 충북, 대전 조직 다 될 때까지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오지 마라. 버스요. 충북 버스 솔직히 갖다 버리고 싶어요. 무슨 놈의 버스가 그래? 무슨 5년 투쟁에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싶어요. 내가 그랬어요. 중앙당에서 그냥 돈 가지고 살아. 폐차시켜버려, 폐차. 그것이 그렇게 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검선순 단장님이라고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김현덕 위원장님 지금 생사가 의사들이 가족들 불러서 오늘 못 넘긴다 해서 갔다가 겨우 산소포 하다가 조금 높아져서 그분이 저한테 보낸 문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왜 합쳐야 되고 왜 자기의 개인적인 작은 애당심, 애국심을 내려놔야 되는지. 이분도요, 산소호흡기를 한 달 이상 차고 있었어요. 가슴이. 그래서 본인 부근 되시는 분이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의 불찰로 감히 후보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수치가 좋아져 오늘 태어납니다. 아직 일상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으쌰으쌰 힘을 내겠습니다. 남편은 아직 의식이 없으니 어제는 염증 수치가 좀 나아져서 기도를 절개하고 호수를 꽂았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와 간호사뿐이라 전화로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실에 누워서도 우리 공화당, 우리 후보님 뿐입니다. 꿈도 우리 공화당 뿐만만이 꿉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만 가고 있다고. 오늘도 우리들의 후보님 힘찬 하루 되십시오. 으라차차 우리 공화당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이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냅니다. 또 지창식 부단장분은요, 그냥 다 죽었다 했어요. 2달 동안 23kg에서 25kg 빠졌다. 어제 제가 기후 통화했어요. 당에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분은 감망성이 없다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자마자 연락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 이 5년간 투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병원 시세 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년의 투쟁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투쟁이다. 나라를 살리는 투쟁. 그렇지 않으면 저 힘든 투쟁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다 충남에 가서도 얘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금, 애국심, 애당심 다 내려놔야 된다.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을 진실, 정의로 살리는 길을 위해서, 그것이 여기 있는 분들, 금영상 위원장님을 위해서, 조은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는 기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전국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앞을 보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 아니,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언론의 방송에 실어주고 안 실어,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20석을 가진 교섭단체가 될 테고, 언젠가는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권을 가져오는 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희생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저희들 젊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배려하고 애용해 주는 것은, 자, 이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엄하게 해요. 왜 엄하게 하느냐? 정치 교육 제대로 안 돼가 국회에 갖다 놨더니 이거는 쓰레기 말도 못한 짓들을 죄 없는 사람한테 등에다 팔 꽂고 탄핵하는 이런 쓰레기 말도 못한 짓들을 하니까 우리 공화당 출신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젊은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뒤바꿔보자.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허리띠를 메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선배님들의 정신을 받아서 제2의 건국의 정신으로, 또 제2의 5.16 혁명의 정신으로,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 혁명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 때도요, 내부 불난자들, 내부 배신자들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내부 배신자들. 그래서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은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리지 마라.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싸우는 거하고 공개적인 카톡방에 올려서 싸우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우리 특히 시도당의 간부님들한테, 여러분 간부님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금영상 위원장님 특히 위원장 해보시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중간에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위원장님들은요, 저 조은진을 대신해서 시도당을 운영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특히 우리 당원들은요, 모든 당원이 다 조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빨리, 저는 이제 충북도당의 저력을 믿는 게, 아무튼 이게 한번 뭉치니까 무서울 정도로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당이 제대로 잘 못할 때 우리 충북도당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8개 지역이잖아요.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 8개 지역이잖아요. 8개 지역의 사무실도 빨리 구해서, 뭐냐면 사무실에 우리 공약 정책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수막 붙여놓으면은 하루 있으면 떼고 이러니까 막 마음 상하잖아요. 지금은 붙여놓으면요, 선거 3월 9일까지 붙여놓는 겁니다. 이 사무실에 현수막 붙이면 누가 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간 내에 조직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 어제도 충남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은 13군데인가? 12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무실을 구해서 해달라는 거하고,
또 우리가 조직을 읍면동 책임자에 그다음에 투표구 어차피 이제 제가 대통령 출마했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소마다 2명씩 들어갑니다. 2명씩. 그 다음에 선거일 25일 동안에는요, 차량을 전국에 조원진 사진을 붙인 차량이 350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자원봉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이나 쟤들은 뭐, 국가보조금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무튼 350억 대요. 350억.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들게, 우리 당원분들이 자원봉사로 또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가던 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총선 끝나서 한 3개월 이제 지방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고민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올라왔더니 허평환 대표님하고 지도부들이 이제 조원직도 국회의원 떨어져서 돈도 없는데 월급 주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당원 한 분이 다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대표인 저라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4년 4개월째 제가 당대표 하지만요. 당연히 돈 안 씁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하고 우리 충북도당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동지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인생의 최대한 영광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은 정말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모든 45만 당원들은 앞에 있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당 대표는 또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당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또 지도당의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다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저는 5년간 투쟁했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제는 전체가 다 일로 매진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로 저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목표를 나아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 사정이 어렵지만은 아무튼 각 시도당의 지원금도 저희들이 배로 늘려드렸어요. 배로 늘려드린 것은 아무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집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언론 방송이 저희들을 외면하면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 됩니다. 정면 돌파하면.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는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공화당한테는 씨알도 안 믿긴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저 사람들이 무섭다는 건 맞아요. 그럴수록요, 우리가 뭉쳐가지고 힘을 내면은 지금 아마 아직도 그래도 선거일이 80여일 더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변화가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워요. 저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국회에 제가 12년을 한 사람인데 정말 이런 대통령 선거는 역대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한 사람은 무슨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도 제대로 전면에 못 세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깨치려면은 우리 공화당이 하나로 뭉쳐버리면요. 일당백으로 깨면 됩니다. 일당백으로 깨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46만 당원인데 자 여러분들이 일당 10만에도 450만이에요. 일당 100 하면 거의 다잖아요. 우리가 10만 모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왜?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많은 이 축척이 되어 있다고. 이 투쟁도 그렇고, 이제 5년 동안 해가면서 우리 공화당은 오른쪽 우파의 이념 정당이 된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요, 다른 좌파들하고 붙어도 다 이깁니다. 말로 해도 이기고,
조원지 연설하는 것도 지금 몇 번 들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뭐, 한 500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500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뭉치면, 우리 공화당이 뭉치면 대선 승리합니다. 일당 10만에도 이겨요. 일당 10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뭉쳐서 전국에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하나로 뭉치면 이긴다. 그리고 서로서로 동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동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이에요. 360도 중에서 360도 중에서 359도는 다 적이야. 하나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다투면 되겠느냐. 똘똘 뭉쳐야지. 그래서 조금 의견이 있고 좀 그러더라도 오늘 이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동지들이 오늘 이후에 다들 풀고, 저도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검은상 위원장 오셨죠. 제가 그랬어요. 나갔던 사람들 다 돌아와라. 당신들 나가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위대한 걸 그때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은 나갔던 사람들 다 돌아와라.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고 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5년간 우리가 했던 지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단일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다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건 단일 선거거든요. 단일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이 분명한 성적을 거두고, 또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오래 가겠어요. 저는 저 사람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끝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아니, 국민적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게 어느 대통령이 그래 한 적 없습니다. 또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선대위원장 맞자마자 이틀 만에 연합하고 인터뷰하면서 정계 개편,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소위 말하는 붉은 적폐를 뽑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네가 박근혜 대통령 45년형을 때리고 네가 했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 안 되지만은 네가 붉은 적폐 청산해라고 그래야 하는데, 붉은 적폐 청산을 고사하고 민주당하고 손잡겠다는 거. 민주당하고 이거는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도 국민들이 아니죠.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도 우파 유튜브 또 윤석열이 따라다니는 그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국민은 속아가지고 정권 교체하자. 그럼 물어봐야 돼. 너 정권 교체하는데 민주당하고 손 잡는다면서. 윤석열도 그 얘기가 답을 안 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문재인한테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지, 또 김종인 영감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었는지, 저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걸 받아라, 윤석열이한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선대위원장 맞자마자 이틀 만에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후보한테 윤석열이한테 협의 안 하고 했다 그러면은 김종인 정부는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어느 우파 국민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공동정부 하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다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알고 지난주부터 깨기 시작하잖아요. 이 여파 엄청날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래 되면요, 대통령 탄핵은요,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냥 탄핵은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왜 좌파들하고 연정은, 좌파들 야합하는 야합.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요,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을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참 오래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시절에도요, 항상 예측을 하고, 항상 평가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두려워요, 사실. 야, 이놈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제가 당황해. 언론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권교체 만약 윤석열로 되면요, 바로 제가 하잖아요. 6개월 안에 민주당과 손잡습니다. 손잡아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어. 지금 선수 불 때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제발 막 대통령제가 싸우지 말고 어깨에 뭉쳐. 이게 그러면 나라는요, 좌파들한테 뺏기는 민주통합정부는 대통령은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된다 하면 국방 외교 안보만 하고 나머지 총리, 민주당 총리가 국내 정치 다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북 도지사가 평양 가가지고 회의하고 이런다고.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 가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우리 공카가 열려 있잖아요. 또 열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공약하고 10대 개혁 과제까지는 다 만들었거든요. 나머지 100대 실천 과제 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당에서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거철에는요,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시간하고 싸움이니까. 사무실 얻는다. 제일 먼저 얻는 사람이 최고예요. 제일 먼저 현수막.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 중앙당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18대 때 정확하게 36시간 전에 선거 36시간 전에 공천받았어요. 제가 하루 만에요, 대구 시내에서 제일 먼저 사무실로 현수막 붙이고, 사무실도 제일 큰 현수막 붙이고, 차량까지 하루 만에 다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만들어 다른 사람 다 놀랬다고. 저기 어제 공천 받았는데 어떻게 차량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사무실에 해가지고 현수막 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하다가도 밀린 숙제, 밀린 과제 시험 칠 때 벼락치기 하는 식으로 선거는 그런 겁니다. 시간을 벼락치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속성으로 해야 되지. 이거 묶어두고 대표가 지지했는데 중앙당에서 한 2주간 묶어놓고 중앙당 정끼리 해야다가 시도당 내려가서 또 2주 묶고 그럼 한 달 넘어가 버려요. 한 달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선거 못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기영 부국장이 중앙당 일도 바쁩니다, 사실. 그런데도 제가 특별히 이 중앙부 대전 조직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상주하면서 조직 완료해라. 그렇게 뭐 빨리빨리 되면 빨리빨리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중앙당 일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중앙당 일 다 보면서 지방순회 당처럼 또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당 사무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정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중앙당 사무처를 이렇게 채찍하고 지칭하는 건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 우리 당원들은 중앙당 선대본부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시도당 지금 충북도당 선대본부장이 금연산 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대본부가 충북도당 따로 되어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전단지를 어떻게 돌릴 거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제 음성 메시지가 1000만 명한테 나갑니다. 오늘부터. 오늘 아마 수목금 3일 동안에 1000만 명한테 나가고, 우리가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밑에 이제 조직도, 시도당의 조직도 제대로 힘을 합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은상 위원장님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내년 힘든 일정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우리 모남 대통령 후보님, 조원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도당은 대통령 후보님